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L에서 이제 소개된 그 안드로이드 이제 알림 기능 쪽, 그리고 웨어 쪽에 사용하는 알림 기능,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하게 된 김태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까 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또 많은 분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참 기쁘고요. 그리고 진짜 앞에 퀴즈 맞추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뒤에서 보면서 저 퀴즈 대체 답이 뭐야 그러면서 막 지금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막 다들 잘 맞추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소개할게요.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고요. 먼저 이제 안드로이드 L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고, 그 다음은 안드로이드 이제 웨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추가해야 되는지 몇 가지 토픽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L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첫 번째, 바로 이제 알림을 어떻게 내가 표시를 할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먼저 예전에 우리 알림을 생각해 보세요. 알림이 뭔가 떴어요. 뭐 메시지가 왔어요. 뭐 이메일이 오거나 아니면 뭐 다운로드가 완료됐다. 그런 게 나오면 뭐든지 다 이제 위에 다 뜨잖아요. 옛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한때 그 알림에 뜨는 내용이 로그에 다 노출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로그를 분석해서 그냥 카카오톡 미리 보기 이런 거를 만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알림이라는 게 좀 개인정보에 민감한 그 정보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카톡이나 뭐 라인, 뭐 핸드폰 이제 뭐 문자 같은 거,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잡다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것들이 내가 만약 화면이 잠겨 있어요. 화면이 잠겨 있으면 이게 보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좀 민감한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알림 다 나오고 위에 이제 알림이 뜰 때 잠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왔다,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보안성 이슈가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이제 L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알림이 어떻게 표시될지, 특히 이제 잠금 상태가 돼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얘를 표시할지 좀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메소드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여기에 비지빌리티 설정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방법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 화면이 단말기가 잠겨 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이 단말기가 그냥 내가 쓰고 있으면 뭐 알림이 뭐가 오든 간에 일단 내가 쓰고 있으니까 표시되는 게 맞지만, 잠겨 있는 상태라면 일단 내가 쓰고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이 내 알림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거를 구현하면서 좀 놓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잠금이 그냥 우리가 스와이프해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는 잠금 상태로 보지 않아요. 이 상태는 그냥 아무런 비밀번호 없이 그냥 올리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뭐 기준에 따라서 내가 잠금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을 했더라도 모든 게 다 노출이 되고요. 최소한 뭐 비밀번호나 뭐 패턴락 이런 거를 걸어야지만 이 내가 설정한 것에 따라서 보이는 건 뭐 보이게 하고 보이지 말 건 보이지 말게 하고 이런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요. 이 노티피케이션에 보통 요새 최근부터 이제 빌더 클래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PT에서 소개하는 건 모두 다 그 안드로이드 L 그 프리뷰 이미지, 그 프리뷰 SDK를 다운 받으면 그때는 이제 이 노티피케이션 그냥 일반 클래스도 다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고, 만약에 이제 호환성 라이브러리가 나오게 돼서 다른 좀 더 하위 버전까지 좀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 뒤에다가 노티피케이션 컴팻만 붙이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et priority라는 set priority가 아니군요. 이게 오타가 났는데 set visibility거든요. set visibility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public, private, secret 이런 이 세 개의 속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각 부분은 특히 어떤 뭐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퍼블릭이 있는데요. 얘는 뭐 그냥 이름에서 보듯이 그냥 모든 거 다 공개하는 거예요. 뭐 메시지가 와서 뭐 잠금 상태가 돼서 거기에서 뭐 메시지가 나오든 말든 간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뭐 보안 이슈가 없는 것들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하고요. 저기에서 이제 비지빌리티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으로는 이 퍼블릭 옵션으로 설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옵션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기본 설정했을 땐 잠금 상태에 있다면 락스크린에서 그 화면 그 알림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를 보려면 잠금 해제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맨 처음 기본으로 뜨고요. 만약에 그 메시지를 내가 커스텀을 하고 싶다 그러면 퍼블릭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금 상태에서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일반 노티피케이션 만드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크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진짜 정말 민감한 것들을 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실 어떤 거에 얘를 사용해야 될지 저는 감이 잘 안 오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알림이 오면 우선 지금은 이제 다 잠금 상태에 있을 때를 가정하로 말씀을 드릴게요. 잠금이 돼 있다면 퍼블릭은 뭐 알림이 딱 왔다고 알림이 표시가 되고 프라이빗은 알림이 왔다고 표시는 되지만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크릿은 알림이 와도 잠금 화면에 뭐 왔는지 안 왔는지 표시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빗보다는 좀 더 민감한 정보를 가릴 때 사용을 하고요. 원래는 얘가 잠겨 있을 땐 표시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하면 그때는 알림이 저 알림 패널에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지금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샘플 프로젝트 만들다가 왜 계속 안 되지 하다가 찾았는데 이건 버그래요. 지금 리포팅은 됐으니까 아마 다음 버전부터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시크릿을 하더라도 잠금 화면에서도 안 보이고 그리고 실제 잠금 해제하고 들어가도 위에 아이콘은 뜨는데 알림 내용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다음 버전 나올 때까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제인데요. 자, 보시면 L에선 뭐 아시다시피 잠금 화면에 이렇게 알림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맨 앞에 거는 맨 앞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있는 건 퍼블릭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사실 이 전에서 봤던 이 프라이빗 있잖아요. 프라이빗 노티피케이션에서 따로 제가 커스텀으로 퍼블릭 설정을 해준 거고 두 번째 보시는 게 그냥 이런 퍼블릭 알림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본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알림 뭐 이름조차도 안 알려주고요. 그냥 이거 보려면은 알림 해제해라 딱 요거만 보여줘. 딱 힌트 주는 거 하나는 그냥 아이콘 딱 하나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프라이빗 설정이고요. 퍼블릭은 뭐 여기서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시크릿은 지금 여기서는 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나오지도 않고 지금은 버그 때 원래는 이제 잠금 해제하면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지 않아서 요거는 좀 버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프라이빗 노티피케이션에 이제 퍼블릭 버전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코드를 잠깐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빌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따로 다룰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름 설정하고 내용 설정하고 비지빌리티 이제 프라이빗 설정을 했는데 대신에 여기에 퍼블릭으로 보이는 그 알림은 요거를 써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결과가 아까 보셨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내용은 뭐 이 내용이지만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저 비지빌리티는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프라이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프라이빗 알림 자체 그 우선 순위는 이 개념은 그냥 젤리빈부터 나왔어요. 젤리빈부터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이 알림이 딱 오면 그냥 우선순위에 맞춰서 다시 그 정렬을 해주는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좀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L에서는 이제 iO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이제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노티피케이션을 약간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해줘요. 뭐 예를 들면 iO에서 예를 들었던 게 이제 플래피버드 하다가 딱 전화 오면 위에 조그맣게 이제 전화 왔다고 이렇게 알림이 딱 뜨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임하다가 전화 오면은 그냥 바로 망하는 거잖아요. 어제 뭐 내가 이제 이거 조금만 하면은 다 이제 랭킹 올릴 수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면은 전화 받자마자 아 진짜 야 너 하면서 막 그런 경우도 많고 저도 좀 많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걸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게임 점수를 높여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걸 잘 쓰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뭔가 자기가 선택권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긴 중요해서 너 이거 봐야 돼 하면서 보여주긴 하는데 이전처럼 그냥 무작정 야 너 이거 중요하니까 니 봐 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래도 한번 선택권을 준다는 것을 봤을 땐 상당히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은 이렇게 나오게 헤드업 노티피케이션 형태로 나오게 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먼저는 사용자가 현재 그 풀스크린, 그러니까 알림바가 아예 보이지 않는 상태로 앱을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이건 이제 필수 조건이고 그 다음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알림의 그 우선순위가 하이 이상, 그러니까 하이 아니면 맥스겠죠. 지금 제가 프라이어티가 5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5개가 있어요. 맥스, 하이, 디폴트, 로우, 미니멈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 이상인 우선순위를 갖는 알림이면서 이것만 있으면 또 안 돼요. 만약에 진동이나 뭐 벨소리 같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를 좀 봐줘 하는 그런 그런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요거 하나만 넣으면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을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첫 번째 만족해야 되고요. 이거가 아니라면 차라리 풀스크린 인텐트라고 지금 보통 우리가 알림이 딱 오면 그냥 알림바에 이게 내용 뜨고 뭐 딱 뜨잖아요. 뜨고 위에서 내리면 볼 수 있고 이 형태인데 풀스크린 인텐트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너 그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봐 하면서 빵 띄워주는 애거든요. 한번 뭐 전화 온 거 같은 경우도 이거랑 전화가 왔을 때 사운드 사실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텐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가진 경우에는 프라이어티랑 상관없이 무조건 헤드업 노티피케이션 형태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헤드업 노티피케이션 사용하시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자, 지금 이건 제가 만든 샘플 앱이고요. 샘플 앱에서 이제 뭐 프라이어티별로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맥스의 경우 이렇게 나오게 하고 다른 그냥 알림 표시하는 것 같이 그냥 요거는 알림 그냥 정말 기본적인 알림 형태고 여기에 이제 액션도 추가해서 액션까지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표시되는 형태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위에 이렇게 오버레이드해서 알림바가 없을 경우에도 나오는 게 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이 프라이어티를 가진 이제 헤더 노티피케이션을 만드는 예제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프라이어티를 하이로 주고 다음에 이제 set 디폴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본 옵션 중에서 뭐 알림 설정, 알림 그 진동이라든지 벨소리 설정 그중에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본 설정된 값을 사용할 때 쓰는 그 메서드고요. 여기서는 그냥 진동을 그냥 진동 울려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는 경우는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음 풀스크린 인텐트도 마찬가지로 얘 이제 인텐트를 풀스크린으로 표시할 인텐트를 이렇게 설정하고요. 풀스크린 인텐트로 설정하고 그 다음 프라이어티 설정하는 게 사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얘가 이제 펜딩 인텐트 하나 있고 이게 하이 프라이어티냐 아니냐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펜딩 인텐트랑 프라이어티 값 설정해 주시면 아까 같이 헤더 노티피케이션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알림 아이콘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어요. 사실 이거를 지키지 않아도 좋지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탕 화면이거든요. 자, 일단 우선은 구글에서 제시한 권장 규격은요. 투명한 바탕 위에다가 흰색으로 된 이제 단색, 그라디언트 들어가지 않은 단색 아이콘이 하고요. 그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 아이콘의 이제 배경색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색 컬러 이런 메소드 써서 설정할 수 있게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를 써도 그 색상을 지정할 수 없어요. 뒤에 이제 예제 보시면요, 요게 예제인데요. 아까도 보셨던 거랑 비슷하지만 요거는 흰색 이제 지구 아이콘에 파란색 배경을 넣은 거고요. 배경을 넣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제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이제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에다가 그 아이콘을 하나 넣게 되면, 큰 아이콘을 하나 넣게 되면 큰 아이콘이 나오면서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이 아이콘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똑같은 아이콘을 제가 색만 변경한 거예요. 색깔만 약간 초록색으로 변경을 한 건데,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다 색상을 선택하는 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정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안드로이드 쪽 플랫폼 쪽에서 이렇게까지 좀 강제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사실 의문이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얘네도 이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진짜 새로 뜯어 고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디자인을 좀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이니까 그럼 이걸 또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제조사가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도 진짜 여러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아이콘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그 알림 쪽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카테고리 아까 이제 프라이어티랑 비슷하게 뭐 카테고리도 들어가고 이제 그냥 사람 정보를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메타데이터들이 넣을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그것들은 이제 따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조금 더 제가 뭔가 이거는 이렇게 쓸만한 예제가 있다 싶으면 제가 주기적으로 뭐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따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웨어랑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안드로이드 웨어가 사실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이게 과연 뭐 하는 걸까, 이제 뭐 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보면서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가 전 제일 난감해요. 그럴 때마다 이거 뭐 할 수 있지? 뭐 신박계가 되나? 뭐가 되나? 막 그러다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알림 셔틀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진짜 솔직히 지금은 제가 쓰는 기능은 알림 셔틀밖에 없어요. 그냥 핸드폰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알림 오면은 알림 보고, 뭔가 봐야 되는 거다 싶으면 이렇게 핸드폰 꺼내서 다시 보고, 전화 오면은 좀 확인해서 전화 받고, 정말 알림 셔틀로밖에 안 쓰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알림 셔틀이라는 기능에 참 충실하게 웨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웨어랑 단말기랑 연동을 하게 되면 기본으로는 단말기에 나오는 모든 알림이 안드로이드 웨어에 표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거 외에도 뭐 물론 구글 플러스래. 그 구글 나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 카드나 뭐 주식 카드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올라오긴 하는데, 기본으로는 그 단말기에서 나오는 알림이 모두 여기가 표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표시를 할 알람이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알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거를 고려하는 앱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안드로이드 웨어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웨어에 이제 표시되는 알람이 다 뭐든지 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연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sen 로컬 only라는 메소드를 쓰면 얘가 단말기에만 표시를 하게 할지 아니면 뭐 그냥 너 외워도 표시해라라고 할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항상 쓰듯이 빌더에 이제 sen 로컬 only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만든 샘플 앱에 이제 브릿지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 선택 받아서 이렇게 표시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진짜 알림을 연동을 해야 할지 말지를 구분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안드로이드 웨어가 좀 발전이 돼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를 연동하고 뭐를 연동하지 말아야 될지는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림이 표시가 되니까 우리 다 알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션이 있는 알림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답장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취소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안드로이드 웨어에 대해서 뭐 특별히 내가 소프트를 추가하지 않는 이상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단말기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물론 이제 표시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액션이 뭐 핸드폰에서 원래 나오는 게 2개가 있었다. 그럼 핸드폰에서 동일하게 2개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이거를 핸드폰에서 열기라는 옵션은 웨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말고는 따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자, 이게 핸드폰에서 보이는 알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웨어에서 보이는 모습인데, 핸드폰에서 이런 알람을 하고 액션을 하나 넣었어요. 뷰라는 액션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웨어에서도 동일하게 알림 내용이랑 뭐 뷰라는 액션 딱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웨어에서는 이거 말고 조금 더 특별한 거를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추가 설정은 지금 여기서는 요 하나밖에 없지만 뒤에 지금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뷰라고 뜨지만 여기서는 뭐 웨어 올리라고 이제 글씨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체하면서 웨어에서는 이렇게 나오도록 하라라는 걸 또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익스텐드 빌더에 익스텐드라는 메소드를 쓰는데요. 요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하긴 해요. 사용법이 약간 이렇게 쉬운 편은 아닌데 보통 이런 패턴으로 많이 씁니다. 자, 먼저 아까 웨어에서 표시할 그 액션을 먼저 이렇게 앞에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엔 이제 액션 extend 메소드 호출하고 웨어러블 extend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액션을 추가하면 요 부분이 웨어에서 표시가 되는 액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앞에 기존에 그냥 뭐 뷰라는 게 있잖아요. 뷰라는 액션은 아예 웨어선 무시하게 되고 웨어선 얘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웨어가 아무래도 뭐 키보드도 없고 뭐 없잖아요. 입력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되게 많은데, 웨어에서 특별히 뭐 입력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냥 핸드폰에서 열거나 아니면은 뭐 만약에 포스퀘어 같은 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지금과 같이 뭘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리스트에서 이렇게 다 선택하고 이거를 뭐 카피하고 이런 게 없이 무조건 단순하게 가는 게 웨어에서의 입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답장할 거 이런 게 있으면 음성 입력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제가 웨어를 쓰면서 그래도 좀 불편해요. 아까 용우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그냥 길 막 가면서 만약에 행아웃이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우선은 길 지나가는데 여기서 오케이 구글 하면서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누구한테 답장 하면서 나 거기 가고 있어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해서 한 방에 되면 더 괜찮은데, 너 어디 가고 있어 그러면은 어디 가 막 여기서 끝나고, 얘가 은근히 존댓말을 반말로 되게 많이 바꿔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음성 입력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모트 인풋이라는 애를 쓰면 이제 음성 입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거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액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액션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음성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액션을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인풋이라는 클래스로 객체 만들고 애드 리모트 인풋이라는 메소드로 이걸 넣어주면 되고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코드는 뒤에 있고 리모트 인풋에서 사용해준 그 객체를 만들 때 써주는 건 솔직히 두 개밖에 없어요. 라벨은 뭐 우리가 안드로이드 음성 입력을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지금 말하세요라든지 뭐 말하세요 이런 걸 표시했을 때 프롬프트 메시지 많이 쓰잖아요. 그때 쓰는 그냥 라벨 하나랑요. 초이스는 이제 우리가 음성 입력을 해서 뭐 입력을 하지만 그렇게 좀 애매할 때 그냥 뭐 아니 그냥 싫어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내가 미리 선택할 만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 초이스에다가 그거를 넣으면 사용자가 음성 입력 외에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롤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제인데요. 아까 이제 액션 아까 추가해서 액션 내용 그리고 뭐 리플라이라는 저희 이름으로 전 추가해줬고요. 이 부분이 이제 라벨에 지정하는 문자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벨이고 아까 초이스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초이스를 따로 추가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초이스에 미리 내가 준비한 답변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 쭉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선택해서 그 답변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간단한 예제인데요. 여기서 라벨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라벨 설정하고 여기는 아까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한 답변을 지금 스트링 어레이로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리모트 인풋 객체를 만든 다음에 액션에다가 이 리모트 인풋을 할 때 이제 리플라이 아까 이름 있죠? 이름 같은 거 다 지정해주고 리모트 인풋 지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알림들 만들어주고요. 다음에는 아까 했던 거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항상 익스텐드를 쓴 다음에 여기서 웨어러블 익스텐드에서 애드 액션에서 이 액션을 넣어주면 아까와 같이 음성 입력을 갖는 액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징이랑 스택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 건데요. 이게 안드로이드 웨어 자체가 화면이 엄청 작잖아요. 화면은 작은데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크롤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옆으로 넘기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스크롤은 기본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 단말기에 온 알림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위아래 스크롤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스크롤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페이징이라는 걸 써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알림이 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좌우로 갈 수 있는 페이징을 써서 저희가 표시하고 싶은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말기에는 이 페이징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추가하더라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단말기에는 오직 우리가 항상 봐오던 그 안드로이드 그 알람만 뜨게 되고 웨어에만 우리가 추가한 페이지들이 쭉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페이지를 따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게 조금 아까와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보시면 지금 생략된 부분이 많긴 한데요. 그래서 먼저 요거는 가장 토대가 되는 알림이거든요. 그래서 단말기에서 표시되는 알림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웨어에서 표시되는 알림들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익스텐더라는 클래스를 써서 add p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두 개를 추가하고 익스텐드에서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알림을 여기다 넣고 빌드를 해주면 요 페이지 두 개 페이지를 갖는 알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 패턴에 익숙해진다면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예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냥 단말기에서 보는 그냥 일반 알림 요건 똑같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페이지를 아까 2개를 추가했어요. 2개를 추가해서 하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엄청 긴 문장 표시하는 뭐 이거는 이제 빅텍스트 스타일이거든요. 빅텍스트 스타일을 알림을 추가한 거고, 요거는 그냥 빅픽처인데 빅픽처 스타일에서 요 설명 부분을 아예 없애서 전체로 다 사진이 나오도록 설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샘플 코드 주소를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각 부분에 찾아보시면 이게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코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택은 그냥 뭐 진짜 이 이름에서 듣다시피 그냥 비슷한 종류가 있으면은 그거 그냥 몰아서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뭐 메일이 왔다 그러면은 메일이 누구한테도 오고 쟤한테도 오고 너한테도 오고 한 거를 그냥 메일이 몇 개 왔습니다라고 싹 묶어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젤리빈에서 추가됐을 때 그 인박스 스타일 이런 게 보통 얘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걔도 보면은 뭐 메일이 몇 개 왔습니다. 누구 뭐 행아웃이면 행아웃이 몇 개 있습니다. 누구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같은 속성을 가지는 알림끼리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건 set 그룹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묶어줄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앞에 것들은 사실상 뭐 알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살을 붙여서 내가 딱 완성된 그 알림을 올려주면 그럼 그게 딱 표시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하나 웨어에 표시할 알림 따로 만들고 그리고 단말기에 표시한 알림 따로 만들어서 2개를 다 올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들과는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인데요. 자, 앞에 이 2개가 안드로이드 웨어에 표시될 알람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은 그 안드로이드 웨어 표시된 알람 만드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서 생략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set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set 그룹에서 여기는 이제 스트링 값으로 그냥 이 그룹을 그냥 판별할 수 있는 값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같은 스트링 값으로 묶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웨어에다가 알림을 띄워요. 다음에는 단말기에다가 띄울 알림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다 뭐 처리하고 set 그룹에서 여기서 설정한 그룹이랑 동일한 그룹으로 묶어주고, 다음 이제 그룹 서머리인지 아닌지 설정하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set 그룹 서머리에 true 해서 설정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사실 잘 되고요. 그 아랫부분은 제가 그냥 그 서머리 된 그 알림에 그냥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냥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그냥 설정이 아니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에 2개 이제 알림 만든 게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그 알림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인박 스타일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지메일 같은 경우 뭐 어디서 누구 왔어요 이런 거 다 표시하는 그 인박 스타일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그냥 이거랑 따로 만들어 준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다른 것과는 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할 때 썼던 샘플 앱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L 빌드 환경 설정하신 다음에 뭐 단말기 에뮬레이터나 아니면 뭐 넥서스 5나 뭐 7에다가 이미지 올려서 확인하면 제가 아까 봤던 것들 그대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에서 이거 이제 포크 하셔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뭐 앞에 PT에서는 생략된 코드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쪽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여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